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분명히 아끼고 있는데도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식도 줄였고, 쇼핑도 덜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많이 줄였는데, 왜 통장 잔고는 더 빨리 사라지는 것 같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버티는데도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 전체에 조용히 퍼지고 있는 내수 침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 침체라는 말은 뉴스에서 자주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침체는 절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월급, 일자리, 자영업, 소비 여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직접 이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뉴스 속 숫자들이 더 이상 차가운 통계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바로 우리 삶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상황은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소매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17개 시도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소비 위축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경제적 충격으로 기억하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긴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그때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마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듯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더 무섭습니다. 위기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식당이 어느 순간 한산해지고 퇴근 후 줄이 길게 늘어서던 카페와 치킨집이 조용해지고 주말마다 사람들로 가득하던 쇼핑몰에 발걸음이 줄어든 풍경.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대비 3.3% 감소했습니다. 2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특히 음식료품 같은 생필품 판매가 줄었고 위류 판매도 감소했으며 대형마트 매출도 크게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같은 기본 소비조차 줄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V비전 VNV 합성 음성.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갑을 닫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 물가가 올라 생활이 팍팍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더 깊은 이유는 단지 지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도 다음엔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 내 소득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회사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사람들의 소비를 먼저 얼어붙게 만듭니다. 여기에 실질임금 감소까지 겹칩니다. 월급 명세서에 적힌 숫자는 조금 오른 것처럼 보여도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의 양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왜 생활은 더 힘들어질까요?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돈의 숫자가 아니라 돈의 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10만 원으로 예전보다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담이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는 임금 상승 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근로자들이 체감상 임금 정체 혹은 후퇴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에서는 임금이 올랐다고 말해도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 속 경제 회복과 내 삶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그 돈이 그대로 저축으로 남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가게는 소비를 줄여도 남는 돈이 저축이 아니라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갑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오히려 소비 여력을 더 약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가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다시 소비를 더 줄이게 됩니다. 소비가 더 줄면 또 다른 가게와 기업이 타격을 받고 그 결과 고용이 다시 줄어듭니다. V비전 VN의 합성 음성. 이것이 바로 수요 부족의 악순환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빵 하나 덜 사고 외식 한 번 줄이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이 모이면 누군가의 매출이 줄고 누군가의 근무 시간이 줄고 결국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바로 이 악순환의 초입 혹은 이미 그 안쪽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네 식당과 카페, 소매점과 미용실, 헬스장 같은 곳들은 이미 손님 감소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면 그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줄고 건물주도 영향을 받고 나중에는 금융권의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충격은 제조업과 유통업으로도 번집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면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생산이 줄면 일감도 줄어듭니다. 기업은 신규 채용을 멈추고 계약직 연장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문 일면에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식의 고용 위축이 훨씬 먼저, 훨씬 넓게 퍼집니다.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 팀 인원이 줄어있고 신규 채용이 멈춰있고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일감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위기는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다시 소비를 더 줄입니다. 처음에는 절약을 위해 줄였던 소비가 이제는 생존을 위해 줄이는 소비로 바뀌게 됩니다. 외식을 줄이고 생필품도 더 아끼고 아이 학원비를 줄이고 자동차 교체를 미루고 여행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소비가 한 번 더 꺾이면 기업 매출은 더 줄고 고용 축소는 더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오랜 시간 겪었던 장기 침체도 비슷한 흐름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버티는데 내수는 조용히 위축되고 중산층은 얇아지고 자영업은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비 자체를 포기하는 분위기.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낯설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골목 상권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북적이던 거리도 이제는 공실이 늘고 새로 생긴 가게가 오래 버티지 못한 채 다시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수출은 잘 된다고 하니 내수 침체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도 협력업체와 함께 움직이고 협력업체는 다시 내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수가 얼어붙으면 협력사들의 국내 매출이 줄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정체되거나 줄고
그들 역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 영향은 외식업,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까지 차례로 번져갑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줄인 소비 하나가 누군가의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소비를 줄이는 구조. 경제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V비전 VN에서 생성된 음성. 비정규직, 청년, 재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들,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에 의존하던 사람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은 가장 먼저 이런 고용부터 줄입니다. 신입 공채를 줄이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입니다. 가장 약한 연결고리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악순환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취업 실패이고, 누군가의 폐업 고민이며, 누군가의 월급 정체이고, 누군가의 미래 포기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최근 일부 지표만 보면 반등의 조짐도 있습니다. 연간 소매 판매가 소폭 증가한 부분도 있고, 한 달 기준으로는 반등 수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출에서는 반도체가 경제를 일정 부분 떠받치고 있고, 일부 기관들은 민간 소비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은 그 회복을 체감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수출 중심 업종에는 회복의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이 몸으로 느끼는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나무 몇 가지가 살아있다고 해서 전체 나무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와 밑동이 약하면 결국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를 경제의 체온이라고 말합니다. 수출은 경제의 한 축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 상태를 보려면 몸 전체, 즉 내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체온은 조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소비 감소가 잠깐의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조정이라면 회복의 순간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흐름이라면 지출 구조를 다시 짜고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현금 흐름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내 회사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 고객들이 지갑을 닫을 때 우리 회사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지금의 매출 감소가 단순히 내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수요 감소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단기 계약직이라면 발주 감소와 단가 하락의 흐름을 V비전 VN에서 생성된 음성. 누구보다 빨리 읽어야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업종별 차이를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업종이 똑같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속도로 회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수 침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동네 식당 사장님의 폐업 고민이고 취업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의 이야기이며 성과급이 줄어 가족여행을 포기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비 감소는 다른 누군가의 소득 감소가 되고 그 사람의 소득 감소는 또 다른 소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그 숫자들 속에 숨어있는 삶의 흐름입니다.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내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 월급의 미래가 있고 내 일자리의 방향이 있고 내 가족의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은 바로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